어머니, 얘 요즘 수상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를 밤새 간병하던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친정 엄마도 아닌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던 며느리를 향한 남편의 의심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던 바로 그 시간 남편은 다른 여자와 오늘은 한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배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지 씨는 결혼 5년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 민수 씨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죠. 크게 싸우는 일도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갑자기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민수 씨가 급하게 전화를 받고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뭐? 어머니가? 은지 씨도 깜짝 놀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반신마비가 왔고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회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어느 정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6개월은 집중 간병이 필요합니다. 6개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간병할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민수 씨는 외동아들. 요양병원에 모시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난 집에서 지내겠어. 낯선 곳은 싫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은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어머니 간병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회사 다녀야 하고. 은지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도 직장이 있었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서였습니다. 알았어. 제가 할게요.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꼭 보답할게. 민수 씨는 은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은지 씨의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께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재활 운동을 돕고. 하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은지야, 미안한데 오늘 밤에 좀 있어줄 수 있겠니? 혼자 있기 무섭다는구나. 민수 씨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자 야간 간병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지 씨는 하루 걸러 하루씩 시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 가시는 것을 돕고 밤중에 통증 호소하시면 약을 드리고 자세를 바꿔드리고. 회사 일은 새벽이나 틈틈이 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시댁에 가져가서 시어머니가 주무실 때 일을 처리했죠. 은지야, 내가 있어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 하신다. 정말 고마워. 민수 씨는 가끔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직접 간병을 돕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은지 씨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체중도 5kg이나 빠졌습니다. 은지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으세요? 회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요즘 좀 바빠서요. 은지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시댁 가는 거야? 어느 날부터 민수 씨의 목소리에서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네, 어머니 약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도 매일 가야 해? 좀 쉬면 안 돼?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직접 가실래요? 은지 씨가 반문했지만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야, 지금 어디야? 저녁 7시 시어머니께 저녁 식사를 준비해 드리던 중에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이요. 어머니 저녁 드시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말 시댁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네? 무슨 소리예요? 아니, 됐어. 끊을게. 민수 씨는 그렇게 말하고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왜 이상해? 무슨 말이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지 씨를 민수 씨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어머니 주무시고 왔어. 오늘 왜 그렇게 늦었어?
민수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병원 다녀왔어요. 말 안 했나? 병원? 어느 병원? 선릉역 근처 정형외과요. 왜요? 아니 그냥. 민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수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은지야 또 나가는 거야? 이틀 후 은지 씨가 시댁으로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점심 챙겨드려야죠. 매일매일 나가네. 정말 그렇게 자주 가야 돼? 당신 어머니잖아요. 제가 안 가면 누가 가요? 은지 씨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지만 민수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하루 건너 하루는 밤샘 간병하고 낮에도 거의 매일 가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은지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그냥 집을 너무 비우니까. 지금 저보고 간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민수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은지 씨는 황당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댁으로 가는 길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야? 지하철 타고 가는 중이에요. 혼자? 네? 당연히 혼자죠. 이상한 질문 하시네요. 그냥 궁금해서.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 씨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자꾸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지? 무슨 일이지? 시어머니 댁에 도착해서 점심 준비를 하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지금 뭐해?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누워 계세요. 왜 이래요? 아니 그냥. 세 번째 전화였습니다. 점심을 다 준비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네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이번에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 식사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전화 못 받았죠. 몇 분이나 걸려? 식사 도와드리는 게? 지금 장난하세요? 은지 씨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난 아니야. 전화했는데 30분 동안 안 받으면 궁금하지 않아? 어머니 식사하시는데 제가 전화를 받아요? 예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문자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정신 나갔어요? 제가 지금 당신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당신한테 수시로 보고해야 돼요. 은지 씨가 소리쳤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해요. 은지 씨는 재빨리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지 씨는 민수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왜 그랬어요? 왜 자꾸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상해서 그래. 제가 뭐가 이상한데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잖아. 그리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당신 어머니 간병하러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전화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예요. 어머니 돌보느라. 정말 간병만 하는 거 맞아? 민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은지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 바보 아니야? 요즘 당신 행동이 수상해. 수상하다니 뭐가 수상해요? 매일 밖에 나가고 꾸미고 나가고 전화는 잘 안 받고. 꾸민다고요? 제가 언제 꾸미고 나갔어요? 오늘 립스틱 바르고 나갔잖아. 당신 지금 정신 정말 나간 거예요? 시어머니 간병하러 가는데 최소한의 예의로 화장 좀 하면 안 돼요? 은지 씨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바꿨어. 한 달 전에 머리 자른 거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왜 갑자기 머리를 잘라? 아니 진짜. 당신 미쳤어요? 은지 씨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 씨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댁 가는 길에도 전화, 시댁에 도착해서도 전화, 점심 준비할 때도 전화, 저녁 준비할 때도 전화. 지금 어디? 누구랑 있어? 전화 왜 안 받아? 어머니는 뭐 하셔? 사진 보내봐. 심지어 사진까지 요구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증명해. 정말 시댁에 있다는 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은지 씨는 화가 났지만 쓸데없는 싸움을 피하고 싶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 오늘 찍은 거 맞아? 어머니 옆에 신문 보이죠? 오늘자 신문이에요. 신문은 어제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당신 정말 치료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은 일주일 후에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오후 은지 씨는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은지야, 오늘 날씨가 좋으니 잠깐 산책 좀 할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재활 운동을 위해서는 가끔 밖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의사가 권했었죠. 좋아요, 어머님. 잠깐만요, 준비할게요. 은지 씨는 휠체어를 준비하고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태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민수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니? 괜찮아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요즘 민수가 이상하지 않니? 내게 자꾸 뭐라고 하던데. 시어머니도 눈치채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지 씨는 애써 웃었지만 시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30분 정도 산책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방에 모시고 은지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민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낯선 남자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일 안 하고 왜 왔니?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혼자 계셨어요? 민수 씨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니? 은지가요? 어디 있는데요? 그때 은지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지 씨를 본 민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탐정님, 보시다시피 아내가 여기 있네요. 정탐정님? 은지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일민 탐정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탐정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은지 씨 남편분께서 의뢰하셔서 일주일 동안 미행했습니다. 미행? 은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저를 미행했다고요? 그래. 당신 요즘 행동이 이상해서. 이상하다고 탐정을 고용해서 미행을 해요? 은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간병한다면서 혹시 다른 짓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짓?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시어머니가 놀라서 말렸지만 민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요즘 얘가 얼마나 수상한지. 수상하다고 당신 부인을 미행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은지 씨가 소리쳤습니다. 정탐정님, 보고서 보여주세요. 민수 씨가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탐정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사 결과 은지 씨는 시댁과 본인 집 외에 다른 곳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사람도 시어머니 외에는 없었고요. 마트, 약국, 병원 정도만 다녀오셨습니다. 뭐라고요? 민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미행한 결과 은지 씨는 정말로 시어머니 간병만 하셨습니다. 다른 의심스러운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민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인분은 정말 열심히 간병하시더군요. 하루에 14시간씩 시댁에 계시고 밤샘 간병도 자주 하시고. 저도 조사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탐정의 말에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은지야.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은지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은지 씨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무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 부인이 나를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는데 탐정까지 고용해서 미행을 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은지가. 내가 뭘 몰라? 내가 바보야? 은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는지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건강 안 좋으시잖아요. 은지 씨가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하다.
내 자식이 이렇게 못나서. 괜찮아요, 어머님. 은지 씨는 억지로 웃으며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거실로 나온 은지 씨는 민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은지야,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하면 다해요. 당신 부인을 탐정 고용해서 미행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나도 모르겠어. 요즘 내가 너무 자주 나가니까 불안했어. 제가 당신 어머니 간병하러 간다니까요. 알아. 근데 그냥 불안했어. 불안하면 믿으세요. 이게 부부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은지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은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탐정을 고용해서 미행까지 하다니. 나를 이렇게 안 믿는 거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간병한 것도 억울하고 의심받은 것도 억울했습니다. 나는 뭔가 범죄자도 아니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탐정 소동 이후 민수 씨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 했지만 은지 씨의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위해 간병은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은지 씨에게 더 미안해 하셨죠. 은지야, 내가 너무 고생이 많다. 내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은 그냥 잘 드시고 재활 운동 열심히 하세요. 어느 금요일 저녁 은지 씨는 시어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지 씨는 샤워를 하려고 욕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면대 위에 민수 씨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했나 보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정 사건 이후 은지 씨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의심했을까? 혹시. 손이 떨렸지만 은지 씨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확인만.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이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대화방은 대학 동창회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대학 동창회. 이번 주 금요일 모임 어때요? 좋아요. 오랜만에 다 같이 봐요. 민수야, 너도 와? 응, 갈게.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은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네. 내가 괜한 의심을. 그런데 다음 대화방을 보는 순간 은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 이름만 단독으로 저장된 대화방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2주 전. 오빠 어제 카페에서 대화 너무 좋았어요. 나도. 오랜만에 편하게 얘기했어. 오빠 힘드시죠? 부인분이 매일 시댁 간다고 하니까. 응, 솔직히 외로워.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거든.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너 정말 착하다. 오빠한테만 착해요, 히읗히읗. 그리고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오빠,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어때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클릭하는 은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예쁘다. 몸매 관리 잘하네. 오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내가 왜 좋아해? 키읔키읔. 오빠도 저 좋아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고백인가요? 히읗히읗. 수진아, 우리 조심해야 해. 아내한테 들키면 안 돼. 알아요. 비밀로 할게요. 우리만의 비밀. 은지 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또 다른 대화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한 형들. 단톡방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친한 형들. 5일 전. 형들,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 또 아내가 요즘 이상해. 매일 나가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설마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탐정까지 고용했어. 헐, 진짜? 결과는? 또 아무것도 안 나왔어. 진짜 시어머니 간병만 하더라. 그럼 내가 오해한 거잖아. 그런데 이상해. 정말 간병만 할까? 너 피해망상 아니야? 아내가 진짜 시어머니 돌보는데 의심하면 어떡해. 그래도 찝찝해.
너 그러다 진짜 아내 잃는다. 정신 차려라. 형들은 몰라. 요즘 나 너무 외로워. 그래서 동창회 나간 거야? 거기서 수진이 만났다며? 응. 만났어. 야, 너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아내 의심하면서 너는 다른 여자랑 놀아? 노는 거 아니야? 그냥 대화 좀 하는 거지. 대화만 하냐? 내가 보기엔 수진이가 너한테 관심 있어 보이던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쁜 건 아니잖아. 아내는 매일 나 혼자 두고 나가는데. 야, 정신 차려. 내 아내는 내 어머니 간병하러 가는 거라고. 또 알아. 근데 그래도 외로운 건 사실이잖아. 은지 씨는 휴대폰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내를 의심하면서. 더 읽었습니다. 친한 형들. 2일 전. 형들 일요일에 수진이 만나기로 했어. 야, 진짜 하지 마. 아내한테 들키면 큰일 나. 또 안 들켜. 아내 그날 시댁 간다고 했어.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아내가 내 어머니 간병하러 가는 동안 바람 피울 거야. 또 바람 아니라니까. 그냥 밥 먹는 거야. 밥만 먹을 거면 왜 비밀로 해? 아내한테 말하면 오해할까 봐.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너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또 형들 너무 오버하지 마. 나도 스트레스 풀 권리 있어. 스트레스는 무슨. 너 진짜 후회할 거야. 은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밤새 간병하는 동안 이 사람은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안 켜놨어? 어두운데. 불을 켜려는 민수 씨를 은지 씨가 불렀습니다. 여보. 응? 왜? 이거 뭐예요? 은지 씨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수진과의 대화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수진이가 누구예요? 은지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동창이야. 동창이랑 우리 둘만 보자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은지야, 오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조심해야 해. 아내한테 들키면 안 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지 씨가 소리쳤습니다. 은지야,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만나서 밥만 먹고. 밥만 먹는데 왜 숨겨요? 왜 비밀로 해요? 그게 내가 오해할까 봐.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당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잖아요. 바람 아니야.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민수 씨가 다가왔지만 은지 씨는 피했습니다.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은지야. 정말 웃기네요.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정말 간병만 하는 거 맞아?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탐정까지 고용해서 저 미행했죠. 그건 미안해. 정작 바람 피운 건 당신이었네요. 제가 당신 어머니 밤새 간병하는 동안 당신은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고 있었어요. 은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이트 아니야. 진짜 그냥 일요일에 수진이 만나기로 했다며요. 제가 시댁 간다고 하니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건 민수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네요. 은지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은지야,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민수 씨가 문을 두드렸지만 은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지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몸도 마음도 다 지쳤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랑.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나왔습니다. 휴대폰에는 민수 씨의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오해야. 제발 얘기 좀 하자. 은지야, 전화 좀 받아. 은지 씨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은지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간병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니? 무슨 일 있었니? 민수 씨랑 문제가 생겨서요. 은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얘기해 보렴. 민수 씨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자식이. 죄송해요, 어머님. 더 이상 민수 씨 가족으로 있고 싶지 않아요. 은지야, 내가 왜 미안해하니? 잘못한 건 민수인데. 어머님, 간병 중간에 그만두게 돼서 죄송해요. 아니야, 은지야.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건강 잘 챙기세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전화를 끄는 은지 씨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 씨가 급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은지야,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은 당신이 했죠? 은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제발 오해 풀자.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당신이 뭐라고 했죠? 다음엔 우리 둘만 보자. 이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말이었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했다고. 아직 안 한 거지 하려고 했잖아요. 은지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그럴 생각 없었어. 그럼 왜 만났어요? 왜 숨겼어요? 왜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되라고 했어요? 그건. 대답해봐요. 왜? 은지 씨가 소리쳤습니다. 민수 씨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은지야, 나도 힘들었어. 너 매일 나가고 나 혼자 있고. 외로웠어. 외로우면 바람 피워도 돼요? 바람 아니라니까. 진짜 그냥 대화만 했어. 대화만 하는 사이가 우리만의 비밀을 만들어요? 서로 좋아한다고 고백해요? 은지 씨는 민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저 의심했죠? 탐정까지 고용해서 미행했죠? 왜 그랬어요? 그게 죄책감 때문이었죠. 당신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도 뭔가 잘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리학에서 그러더군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거짓말할 거라고 의심한대요. 자기가 바람 피우는 사람은 상대방도 바람 피운다고 의심한대요. 은지야, 당신의 의심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죄책감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도 뭔가 잘못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 은지 씨의 말에 민수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신 어머니 간병하는 동안 당신은 다른 여자와 데이트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밤새 간병하는 동안 당신은 다른 여자에게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말을 했어요. 은지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저를 의심했죠. 탐정까지 고용해서 미행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까지 얘 요즘 수상하지 않냐고 말했어요. 은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제가 당신 어머니를 간병하는 걸 고마워했어야죠. 의심한 게 아니라. 은지야. 근데 당신은 의심했어요. 왜냐면 당신 자신이 잘못하고 있었으니까. 당신의 죄책감을 저에게 투영한 거예요. 민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야,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랑은 끝낼게. 제발. 늦었어요. 은지 씨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지야, 제발. 민수 씨가 은지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요. 은지야, 우리 5년이나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쉽게 배신한 거겠죠. 은지 씨는 차갑게 말하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은지야. 민수 씨가 소리쳤지만 은지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은지 씨에게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은지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믿어줘. 은지 씨는 멈춰 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만약 제가 다른 남자랑 단둘이 만나서 우리 둘만 보자,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말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당신은 저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더 미쳤을까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저한테 이중잣대를 들이댔어요. 자기는 괜찮지만 상대방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은지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은지야. 민수 씨의 절규가 복도에 울렸지만 은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은지 씨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민수 씨는 끝까지 매달렸지만 은지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은지야, 정말 수진이랑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알아요. 뭐? 당신 말 믿어요.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겠죠. 민수 씨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지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저를 의심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 감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지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당신 어머니를 간병하는 동안 당신이 저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상관없어요. 배신은 배신이에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의심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죄책감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잘못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죠. 은지 씨는 이혼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은지 씨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은지야, 이혼했다며? 네, 어머님. 죄송해요. 미안할 것 없어. 잘한 거야. 민수 그 자식은 내가 혼내줄게.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요양보호사분이 잘 돌봐주시더구나. 은지야, 너 덕분에 나 많이 좋아졌어. 정말 고마워. 다행이에요, 어머님. 은지야, 너 이제 행복하게 살아.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 같았던 은지. 꼭 좋은 사람 만나. 감사해요, 어머님. 전화를 끄는 은지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의심은 사랑이 아니었다. 죄책감의 다른 이름이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도 잘못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래야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병했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의심과 배신이었다. 이제 나는 자유다. 나를 의심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배신한 사람으로부터. 앞으로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의심받았거나 또는 의심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